안녕하세요. 예비9일 학부모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맥심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찾아뵀어야 됐는데 고3이 너무 바빠서 23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중3 아이들 체크리스트 몇 개 가져왔으니까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체크리스트를 말해드리기 전에 영어라는 것에 대해 본질을 좀 말해드리겠습니다. 자, 24년도에 1등급의 퍼센테이지는 6.22%입니다. 23년도는 4.71%입니다. 자, 그러면 22년도는 몇 퍼센트였을까요? 네, 10%가 넘어갑니다.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22년도까지 영어가 쉽다라고 생각했던 아이들은 요때 혹시 재수했으면 폭망했을 거고요. 그리고 23년도에 4.71%라는 수치가 재수생이 포함된 수치이기 때문에 이때 재원생들은 현역들은 2%대밖에 1등급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23년도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최대치의 재수생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학원도 그랬고요. 자, 그러면 23년도에 영어가 한번 반짝 어려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24년도를 보니까 6.22로 조금 높아졌어요. 쉬워졌네. 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이때 엄청나게 재수생이 많이 발생을 하고 걔네들이 여기에 들어왔겠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23년도 2등급의 비율이 18.17%입니다. 근데 24년도는 16.35%가 됩니다. 어때요? 2등급이 줄었죠? 현역이 2등급에서 2%나 또 밀렸습니다. 그 말은 23년도 수능보다 24년도 수능이 더 어려웠다라는 뜻입니다. 1등급이 6.22가 됐다고 해서 영어가 더 쉬워진 게 아니라는 말이죠. 왜요? 23년도에 역대급으로 어려웠거든요. 자, 그래서 어느 순간부턴가 영어가 쉽다라는 인식이 있고 영어 내신 시험 봤을 때 우리 아이가 80점 정도 못 맞아오면 너는 왜 점수가 그 모양이니? 라고 하는 말이 많아졌는데 그거 이제 하시면 안 됩니다. 영어는 어려워졌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 내신 얘기를 할 건데 왜 모의고사 얘기를 하느냐? 내신 시험은 베이스가 평가원입니다. 즉 모의고사 시험 문제를 바탕으로 내신 시험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이 동네는 55에서 60%가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모의고사 문제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모의고사 문제를 풀지 못하면 어차피 내신 점수를 가져가지 못합니다. 예전처럼 암기만 달달달달 한다고 점수가 나오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영어도 트렌드가 있죠. 5년, 6년 전에는 암기에도 점수가 그럭저럭 나왔습니다. 이제 그 시대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모의고사 문제 푸는 방법을 모르면 이제는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모의고사 난이도도 올라갔어요. 어떻게 보면 영어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죠. 올해 수능도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감히 추측해 봅니다. 자, 그래서 23일에 혹시 저를 보러 오실 거라면 체크리스트 한 3개 정도 말해 드리겠습니다. 금방 끝납니다. 먼저 우리 아이는 지금 몇 년 영어를 공부했죠? 초등학교 때부터 시키셨죠? 그러면 그래도 그냥 중학교 때부터 시켰다고 보고 3년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3년을 영어 공부했습니다. 3년이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써놓은 interesting과 interested 요 뜻은 알아야겠네요. 그쵸?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 두 개를 정확하게 구별하는지 물어봐 주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요거 구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럴 리 있어? 내가 확인해 볼 거야. 확인해 보세요. 이거 구별 못하시면 저 보러 한번 와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랑 세 번째는 같은 말인데
자, 능동태랑 수동태를 먼저 하겠습니다. 능동태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아이한테 우리 아이한테 "능동태가 과연 뭐야?" 요렇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근데 인제 대답이 엄마 그거는 주어가 스스로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꼭 오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수동태가 뭐야?" 요렇게 물어봐 주시고 여기가 킥이에요. "수동태가 그럼 몇 개야?" 요렇게 질문해 주셔야 돼요. 뭐 정답을 살짝 말씀드리면 수동태는 3 개입니다. 요 대답이 나오지 않고 "엄마 그게 무슨 말인데?" 요런 이제 뚱한 표정을 짓는다면 꼭 와 주세요. 음. 그래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타동사랑 자동사인데 타동사랑 자동사도 두 가지 체크하셔야 돼요. 일단 타동사가 뭐냐? 요거는 대답을 좀 할 것 같아요. 목적어가 있는 거요. 두 번째. 근데 타동사가 목적어 즉 을과 을이 붙는 말이긴 한데 다른 형태로도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타동사를 구별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요거 세 가지를 왜 체크를 하냐면 저도 인제 예비고1 학생들이 오면은 여러 가지를 인제 물어보잖아요. 그때 제가 물어보는 요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딱 세 가지 물어보는데 정말 요 세 가지를 정확하게 말해 주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중등 과정과 고등 과정이 철저히 분리가 돼 있는 학원이 많기 때문이에요. 중등 과정은 정말로 중학교 시험만 준비하는 곳들이 많죠. 사실 중3 한 7 월, 8 월부터는 고등 준비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 암기만 한다면 그 시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낭비가 되는 거죠. 저희가 자사고나 뭐 외고나 과고를 보낼 게 아니라면 중학교 내신이 막 그렇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물론 인제 중요할 수 있지만 뭐 196, 197 이란 점수가 내가 외과고나 자사고로 갈 게 아닌데 과거의 트로피 말고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죠. 그래서 저희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이 과정, 특히 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 질문 세 가지를 한번 던져 보시고 이 대답을 제대로 못 하시면 꼭 와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로 요거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전략이 있는지 내가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전략이 있는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인제 어머님들이 인제 '아 우리 때랑 우리 아이들은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이 좀 달라.' 요렇게 생각하시면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요즘은 내신이 특화됐으니깐 암기 위주로 해야 돼. 아니죠. 결국에, 결국에 좋은 학교 가는 건 수능 점수가 필요합니다. 결국에 좋은 학교 가는 건 수능 점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수능 점수를 잘 따려면 예전처럼 모의고사를 잘 따야 됩니다. 그러면 모의고사 문제 푸는 전략이 있어야 돼요. 특히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빈칸 문제를 풀 때 빈칸이 주제 핵심을 하는 걸 정확하게 알려줄 줄 알아야 되고 순서 문제랑 삽입 문제를 풀 때도 연결사랑 대명사로 문제를 푸는 걸 알려줘야 되며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고 있는 수능을 정말로 오랫동안 해본 강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너는 수능을 몇 년 했냐고요? 저는 수능을 한 24년 정도 했습니다. 네, 고3 수업을 제가 한 24년 정도 진행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한번 꼭 이 시간이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23 일에 저를 보러 꼭 한번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